제자리 준비 출발! 여러분 앞에는 8대의 차가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운전 기술을 믿으세요. 곧 선두를 달리게 될 거예요. 경주를 뒤에서 출발한 것은 운이 없는 일이었지만 다른 운전자들을 쉽게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나스카 트랙을 손바닥 보듯 훤히 알고 있거든요. 좋아요. 완벽하게 코너를 돌았어요. 순식간에 세 자리를 앞섰습니다. 이제 집중하세요. 앞을 똑바로 보세요. 조심해요. 차가 있어요. 빨리 브레이크를 밟아요. 이런, 안 되겠어요. 충돌할 거예요. 당장 사출 버튼을 눌러요. 아슬아슬했어요. 만약 차에 사출 좌석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어요. 다행히도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은 안전하게 카시트 낙하산을 타고 다시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차에는 비상탈출 좌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꿈이었군요. 그런데 왜 없는 거죠? 글쎄요. 우선 자동차의 경우 이미 많은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에어백, 안전벨트, 구동력 제어가 있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사출 좌석은 아마도 여기에 추가할 수 있는 좋은 안전장치가 아닐 거예요. 수년 동안 설계되어 온 섬세한 시스템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개선의 여지가 있죠. 예를 들어 전투기에는 사출 좌석이 있어요. 이 장치는 꼭 필요하지만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됩니다. 전투기는 보통 폭발물이나 전투 장비를 싣고 있고 위험한 물질을 싣고 비행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투기는 보통 작고 컴팩트합니다. 이런 장치는 비행기에 설치하기가 더 쉬워요. 제트기에서의 사출은 비교적 빠릅니다. 손잡이를 당기는 것에서 낙하산이 펴지는 것까지 2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사실 좋게 말해서 불쾌한 경험이 될 거예요. 손잡이를 당기고 작동이 시작되면 척추는 엄청난 중력가 속도를 흡수합니다. 사출 좌석을 사용해본 조종사에 의하면 비상탈출을 할 때 그의 키가 2.5cm나 작아졌다고 해요. 이론적으로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재미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으로 비상탈출하기 전에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은 접어두세요. 상업용 항공기에도 이런 좌석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기능을 거대한 비행기에 적용하기는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안전벨트를 매주십시오. 대신 비상탈출 버튼을 누르지 마세요. 라는 경고문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누르고 싶어 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뭔가 잘못되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모두 사출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낙하산은 결국 서로 엉키게 되고 좌석들은 공중에서 서로 충돌할 수도 있어요. 경험도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사항입니다. 일반인은 낙하산을 사용하도록 훈련받지 않았어요. 영화를 상상해보세요. 두 커플이 휴가 중인데 방문하고 있는 그 나라의 섬 중 한 곳에 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곳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형 4인승 비행기를 타는 것입니다. 탑승 전 조종사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승객들에게 알립니다. 이때 낙하산의 적절한 사용법이 포함됩니다. 1번 커플, 2번 커플이라고 부를게요. 1번 커플은 주의 깊게 듣고 집중하면서 방금 조종사가 건네준 팜플렛을 읽습니다. 2번 커플은 둘이 섬에서 할 재미있는 일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느라 너무 바빠요. 조종사는 비행이 겨우 30분이고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모두 팜플렛은 받았어요. 모두들 여행을 즐기고 웃고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재난이 닥칩니다. 엔진 하나가 작동을 멈췄어요. 이런... 1번 커플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어요. 그들은 침착하게 조종사의 지시를 듣습니다. 2번 커플은 겁에 질리기 시작해요. 비행기가 추락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전혀 모릅니다. 만약 그들이 설명을 잘 들었다면 자신들이 타고 있는 비행기가 물 위에 착륙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게 바로 조종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은 탈출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좌석에 커다란 빨간색 단추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걸 누르면 즉시 둘 다 사출됩니다. 그들은 비상탈출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게다가 메고 있는 낙하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확실히 모릅니다.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죠? 언제 누르죠? 그들의 심정은 그저 당황스러움과 공포뿐입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물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비상탈출에 실패하긴 했지만 그들에게 일어난 나쁜 일은 평소보다 더 높은 다이빙과 가차없는 사출의 충격뿐이었어요. 근처에 보트도 있어서 금방 구조됩니다. 아마 다음번에는 조종사의 안내방송을 열심히 들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사출 좌석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비행기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손잡이를 당기면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항공기에 따라 윗부분이 올라가거나 날아가거나 유리라면 산산조각이 납니다. 비행기 덮개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폭발 전하가 채워진 볼트가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덮개가 분리되게 하죠. 유리를 깨는 것도 폭발물의 도움으로 이루어집니다. 폭발 잔해는 비행기의 움직임 때문에 조종사와 부딪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조각들은 뒤에 남게 돼요. 마지막으로 해치를 날려보내는 것도 짐작하셨겠지만 폭발물의 도움으로 이루어집니다. 폭발물은 볼트에 있고 폭발하면 비행기의 해치가 날아갑니다. 여러분이 스턴트 운전자나 제임스 본드가 아니라면 아마 자동차에는 사출 좌석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평화로운 시골길을 운전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별일 없어요. 몇 킬로미터만 더 가면 터널이 나옵니다. 이 길을 수천 번 가봤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터널이 공사 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몰랐고요. 차가 보이지 않는 평화로운 길이기 때문에 궁금증으로 미칠 것 같은 그 메시지를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터널로 들어가지만 몇 미터 못 가서 도로가 끊겼어요. 이제 돌아서기엔 너무 늦었고 심지어 안전하게 브레이크를 밟기에도 너무 늦었어요. 무언가에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차는 좀 긁혔지만 에어백 덕분에 괜찮아요. 에어백이 얼굴을 보호했습니다. 전혀 다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에어백 대신에 만약 사출 좌석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비상탈출 버튼을 누르자마자 바로 터널 천장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단지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해요. 버튼을 일찍 눌렀다고 해도 여러분이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엄청난 중력 가속도를 느끼게 될 것이고 그러고 나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몇 미터 상공으로 솟아오를 거예요. 동물물이나 나무 위에 착륙할 수도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할 거예요. 거기서 탈출하면 다른 차 꼭대기에 착륙할 수도 있고 미친 속도로 차들이 지나가는 길 한가운데에 착륙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의 차는 승객이 입게 될 손상을 줄이거나 심지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자동차의 사출 좌석은 사용하기에는 너무 무모한 기능입니다. 자동차는 이미 튼튼해서 최소한 대부분의 피해를 흡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자, 만약 자동차가 날 수 있다면 아마도 사출 좌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공상과학에서처럼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하늘을 나는 자동차에 대해 꿈꿔왔습니다. 인도에서 하늘을 나는 택시를 기다리는 건 미래의 일처럼 느껴져요. 바퀴 대신 회전하는 프로펠러가 달려있을 수도 있어요. 자동차 전용으로 하늘에는 보이지 않는 차선들이 존재할 거예요. 만약 위를 올려다본다면 몇 킬로미터 상공에서 수천 대의 자동차가 날아다닐 것입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요. 하지만 정말 시끄러울 것이고 아마도 많은 오염을 일으키겠죠. 날아다니는 택시는 이미 존재합니다. 헬리콥터와 전용기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존재하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진짜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등장할 거예요. 기술은 정말 크게 발전해 왔습니다. 최초의 컴퓨터가 약 167.22 제곱미터를 차지했고 30톤 이상의 무게가 나갔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요즘에는 노트북을 배낭에 넣을 수 있으니 운이 좋은 거죠. 심지어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컴퓨터도 있고 아마도 최초의 컴퓨터보다 기능이 훨씬 더 뛰어날 거예요.